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그동안 좀 꼬였던 시장이 좀 뭔가 실타래가 풀려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그동안 4월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눌렸었는데요. 5월 들어서면서 FOMC 더불어서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좀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무엇보다 고용도 고용이지만 물가를 또 챙겨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물가 지표까지 시장은 조금 더 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시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 꼬였던 실타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 드리고자 함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물가가 다시 좀 튀어오르고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까지 좀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고 유가도 간밤에 WTI를 보시면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80달러를 넘나들다가 지금은 70달러 중후반까지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90달러, 80달러 이상으로 또 치고 올라가지 않기만 하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파란색은 WTI 유가의 명목 가격이고 밑에 보시면 이 등락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짙은 파란색은 이 CPI의 변화, 더불어서 옅은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WTI의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차트가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도 유가의 흐름에 크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었고 중동발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었었던 3, 4월 이후에 주가가 조금 크게 억눌렸었던 이유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자극이 되면서 시장이 좀 힘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2011년, 12, 13년에 보시면 제가 이 좀 동그라미와 빨간색을 그어놨는데 동그라미를 보시면 유가가 뭐 하락세라든지 급락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전년 대비로 한 이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우하향하는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물가도 우하향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가가 강하게 우상향 내지는 90달러를 돌파하지 않는 한 주거비나 임금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안정감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4월 CPI에서 그 모습을 좀 더 챙겨보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위한 남은 변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의 흐름들이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빅테크, 주요 빅테크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프리뷰에서 유가 갖고 물가에 네.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용보고서 나오고 나서 올 한 11월, 12월로 미뤄지던 그 금리 인하 첫 시점이 또 9월로 다시 앞당겨지는 건 네. 맞습니다만 또 간밤에 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또 매파적이긴 하겠지만 네, 원래 그런이죠. 상당히 좀 호키시하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를 좀 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변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좀 전에 네. 말씀하신 CPI라든지 전체적인 결국은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유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매크로적으로 중동 이슈가 뭐 한 달 전에 크게 부각됐을 때가 또 83불 5불 갈 때 그런 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유가가 80달러 초반에 머무느냐 이거 계속 중요하고요. 뭐 다음 주에도 CPI가 15일 날 나오는데
물론 그거는 4월 거니까 최근에 낮아진 주가를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 이제 초미의 관심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금요일 나왔던 비농업 취업자 지수가 그렇죠. 20만 명 이하로 내려와서 뭐 잘하면 다음에는 15만 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기준선이 20만 명이 아니고 한 15만 명 정도로 낮춰진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건 추세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나온 비농업 취업자 지수가 뭐 정부 주도의 그 일자리가 줄면서 내려온 측면이 좀 많아서 예. 추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10만 명대 중반 정도 나온다면은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어쨌든 이제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유가, 비농업 취업자 수, 시간당 임금 이런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결국은 코어 핵심 PC가 2점 중반대 2.56%대로 가는 흐름 안에 놓여 있다. 범피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원래 당초 한 2, 3개월에 갖고 있었던 9월달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4월달 들어와서 그게 흔들렸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백투더 드로잉 보드 원래대로 돌아가서 2.6% 가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국채 수익률이 뭐 국채 자체의 수급도 있겠습니다만 4.5, 5.0까지 가다가 결국은 4% 중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여건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 물론 계속 이제 옐런 우리 그 연준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고 홀키시, 더비시한 게 교차하면서 네. 심리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그건 주식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흐름을 좌우한다고 볼 수는 않고요. 거기에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비농업 취업자 수, 유가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은 수익률, 국제 수익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다 소회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거 발표되기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그 이제 인플레가 잘 매니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비농업 취업자가 내려갔잖아요. 정부 주도 넘버가. 네. 그래서 옐런이나 아무래도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어쨌든 간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1번을 하든 간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해 보인다는 그런 또 느낌도 있어서 11월, 12월까지 안 끌고 한 번 일단 해놓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원래 그 뷰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본다면 고용 지표니까 비농업 취업자 지수고 두 번째 보면 유가가 80불 중반대로 다시 가는 일이 안 나타나기만 하면은 추세는 아직은 그런 방향으로 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과 물가였는데 고용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약간 안정을 찾았고 그렇죠. 유가도 물론 4월 CPI가 다음 주에 나오긴 하겠지만 유가의 하락세를 반영한 건 아니지만 아마 나오더라도 유가가 최근에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5월 CPI는 네네. 또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여 가량 이제 시장을 괴롭혔던 매크로 변수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바텀업 이 종목별로 찾아봐야 될 텐데 이 간밤에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이지 네네.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간밤에 한 1.7% 하락을 했어요. 네네. 그 잘 아시겠지만 그 드래킨 밀러 뭐 주요 억만 투자자라고 하는데 지분은 조금 축소했다. 약간 AI가 지금은 좀 약간 과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는데 약간 과대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가 좀 흔들렸거든요. 네네. 팔란티어도 조금. 네네. 그래서 팔란티어는 22일인가요? 엔비디아가. 22일이죠. 그래서 다 다음 주. 예, 그래서 이 AI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사실은 계속 이제 이슈 나온 거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한번 흔들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매출 가이던스를 4월 30일 날 발표되기 한 열흘 전에 가이던스를 분명히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800불 이하까지 갔었나요? 네. 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저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빌미를 해서 내려간 건데 900불 되면 언제든지 또 1000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진짜 넘버가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 G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TSMC가 됐던 TSMC는 정확히 패키징 타임 됐던 뭐가 돼서 버틀렉이 있어서 판매 생산을 예상보다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그런 우려도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슈퍼마이크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AMD조차도 실적 얘기할 때 미뤄진 것이 여러 가지 그 패키징 단에서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넌지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근본적인 수요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그
먹은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50% 올라왔는데 내가 포지셔닝이 너무 늘었다. 처음에 100이었는데 140이 됐다. 그럼 한 10이나 5 정도 줄일 수 있겠죠. 마치 워렌 버핏이 아무리 애플이 그레이트 컴퍼니라고 칭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금 문제 어쩌고저쩌고 갖고 1분기 때 포지셔닝 약간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거하고 그분하고도 아주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냐. 무슨 하드 팩트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얼마에 만약에 그 하드 팩트가 있다면 왜 그것만 줄일까요? 많이 줄이겠죠. 생각보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다다음 주에 나오는 그 엔비디아 실적인데 가이던스 자체가 240억 달러 매출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 밑을 더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많이 밑에 올라오고 가이던스가 5월, 6월, 7월 달에 가이던스가 또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주가적으로는 1,000달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뭐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좀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좀 눌리면 찾다 보니 이제 지분을 조금 축소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 간밤에 이제 애플이 이 M4 칩 자체 칩하면서 아이패드를 발표하면서 프로. 그 이슈로 또 엔비디아가 약간 뭐 좀 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수급이. 근데 전체적으로는 AI라는 산업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그 뭐 저기 아이패드 요거는 이제 뭐 잠깐 말씀 아이패드 프로는 한 거의 1년 반 만에 업데이트 된 건데 얘네 칩을 M4 네 번째 칩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M4 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칩을 자꾸 업그레이드 한다면 머리에 해당되는 SoC, 스몰 시스템 온 칩인데 이렇게 이게 2세대 3나노거든요. 미세 공정을 한 칩이에요. 3나노 엄청난 거죠. 아마 TSMC에서 생산했는데 자기네 M4인데 그리고 OLED 또 패널을 사용했거든요. 2개 OLED. 그래서 한마디로는 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M4 칩으로 가지고 했고 얇게 만들면서 파워 컨섬션이 확 줄어요. 근데 밝기는 OLED 2개를 썼기 때문에 LCD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노트북에서 OLED를 사용한 게 처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한테는 중요한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게 뉴럴 엔진을 탑재했거든요. 이게 AI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확히 AI 기능이 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뉴럴 엔진이라는 또 다른 엔진을 또 넣어서 그 온 디바이스 식으로 계속 AI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치고 나온 건데 오늘 한 거는 아이패드 프로하고 더 얇은 아이패드 에어 더 작은 거 이렇게 한 거니까 AI는 다음 달 6월 5일 날 월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로 애플이 약간 우리가 뒤쳐져 있지만 확실히 가겠다라는 걸 보였고 퀄컴이 실적 발표될 때 휴대폰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AI 기능을 염두에 두고 사기 때문에 중국발의 뭐 그것도 있지만은 계속 좋다 그런 얘기를 했고 삼성도 S24 산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한 2명에 1명은 AI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이 3인방 퀄컴, 애플, 삼성은 온 디바이스로 가는 AI로 이거는 추론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BM의 엔비디아하고 경쟁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다음 스테이지의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온 디바이스 가는 시점이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건 스몰 랭귀지로 가는 뭐가 됐던 간에 반도체 HBM이나 또 DDR5를 계속 쓰는 거니까 사실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버러틸리티보다는 좀 낮은 버러틸리티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도 HBM이니까 그렇죠. 주가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플의 그 AI 푸시는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라지 랭귀지건 스몰 랭귀지건 간에 온 디바이스건 기냥이건 간에 그 흐름을 계속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거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ROE가 아직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계획은 오히려 더 늘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반도체 쪽에서의 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칩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높다는 거고 아까 1분기 실적이 엔비디아나 무슨 슈퍼마이크로가 약간 부족했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패시티 측면에서 패키지나 이런 후공정이 좀 타이트해서 일어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출 이유가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HBM 투자를 계속하면 일반 D램도 결국 선순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연결고리로 사람들이 천천히 인식하느냐 빨리 인식하느냐 그런 차이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첨부해서 못 가고 이제 스트러글링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AI 관련되는 반도체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계감으로 확대되는 거는
한 달 전에 매크로하고 일부 잡음 말고는 점점 그런 임팩트, 나쁜 임팩트의 강도는 수그러들 거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약간은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인식하시길 바라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 동안 좀 시장을 좀 짓눌렀었던 게 말씀 중에 이제 HBM 쪽 올라가면 뭐 기존 레가시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조금은 금리 올라가면서 뭐 레가시 업체도 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주가 눌렸었거든요. 금리 올라가는 건 대책이 없죠. 금리가 만약에 진짜 국채 수익률 4.8로 다시 간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다 어그러지거나 최소한 일단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네. 이 투자 캐펙스도 그럼요. 좀 더 늘려주고 그렇죠. 뭐 메타라든지 하다못해 지금 약간 좀 후발주자로 이제 되어 있는 애플도 네, 그렇죠.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아이패드라든지 새로운 이제 칩을 내장한 뭐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아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가 물가가 좀 안정을 찾는 부분들 얘기해줬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AI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플이 뛰어든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면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뭐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 아까 말씀 중에 WWDC 같은 게 6월에 있잖아요. 네네, 6월 5일이죠. 네. 최근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좀 뛰긴 했습니다만 네, 이 1100억.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누구는 이제 1,100억 불에 드는 엄청난 규모의 그 뭐죠? 그 자사주 매입. 이 작년보다 22% 늘어났다 그러는데 1,100억 불이 어느 정도냐면 GM과 포드를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GM 포드를 100% 지분으로 다 그냥 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규모이죠. 근데 그거를 자신감의 표명으로 볼 것이냐? 아, 그럼 AI 투자는 얼마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애플이 원래 투자를 뭐 300억 불인가 몇백억 불 하던 그 1년에 그전 300억 불 정도 해요. 근데 이제 AI 때문에 더 얼마만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걸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계속 딴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얘네들이 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그 없던 기반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투자를 막 할 때는 돈이 많이 들겠죠. 이제 봤을 때 메타가 들어가는 300억, 1년 메타가 350억 불인가 투자한다 했거든요. 예. 1년에 올렸어요. 이런 규모를 새롭게 AI 때문에 할 필요가 애플은 있었느냐? 아닐 수 있어요. 애플은 그러니까 메타 같은 그 아니면 저기 우리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그 큰 엄청난 투자 그 절대적인 투자 규모가 그 정도 안 필요할 수도 있고요. 메타 같이 이제 온 디바이스보다는 어차피 AMD나 이런 저기 그 데이터 센터와 같이 연결되는 쪽에 빅테크 4는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불, 300억 불 필요한데 AI의 그 온 디바이스 쪽으로 자기네가 원래 반도체 칩도 만들고 있었고 원래 R&D를 하고 있었던 우리 애플 입장에서는 원래 300억 불 하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300억 불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1,100억 불이라는 숫자가 원래 그전엔 한 800억 불 하던 거에서 1,100억 불 더 늘어난 거가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저는 보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이게 뭐 어차피 AI도 늦었는데 투자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가 300억 불 있는데 애딘데이게 다시 300억 불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AI의 투자의 규모를 이렇게 그 버짓 리스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한 AI로 인한 투자는 원래 투자가 300억 불이면 기껏해 한 150억 불 정도가 투자가 더 됐을 수도 있고 캐시플로우 상황에서 애플은 1,100억 불을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하더라도 그 흐름 캐시플로우가 그 정도로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맞춘 거라고 저는 그냥 옹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한 거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 워낙 또 현금 흐름이 좋은 상태고 그럼요. 그리고 다른 업체와 달리 이 투자의 어떤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충분한 어떤 여력을 갖고 접근한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금 5월 들어서부터는 우려했었던 셀인 메인은 오히려 4월에 먼저 나왔고 나왔죠. 이제 맞습니다. 5월에는 좀 포트를 정비하면서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얘기 좀 이제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 그 다음에 금리가 2번 한다. 9월달에 한다. 그거 기초하는 게 환율. 우리는 환율 1,350 정도 환율. 네. 유가 아까 80불 이런 상태면 AI는 투자에 문제 없다.
애플, 엔비디아라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걔네 문제고 AI 투자는 문제였고 그걸로 인한 파생 효과 반도체 쪽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개념을 따지면 당연히 투자에서는 AI나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포트의 한 30% 가까이? 30% 좀 안 되게 하시는 게 맞고 우선순위 넘버 원. 두 번째는 혹시 모르는 인플레 변동성 때문에 실적 위주. 화장품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일부 원자재. 이게 이제 AI 반도체 다음 정도로 한 20% 안짝 이 정도. 이제 아쉬운 게 장이 우리가 2008년 50 빨리빨리 가려면 기업 밸류압이 다시 한번 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기대해야 되니까 이게 좀 아쉬운 2%. 이렇게 보면은 현금 한 40% 30%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반도체 우선 실적주 기업 밸류압 밑에 이런 정도로 구성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웬만하면은 미국 정부 주도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믿는다면은 이게 그 전에 나왔던 2,600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여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좀 우상향한 모습이기도 하고 네네. 우려의 핵심이었던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4월에 네네. 선반영했기 때문에 AI라든지 그리고 인플레 방어, 기업 밸류업 중심으로 또 포트를 잘 정비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